왜 하필 회장님의 흉터가 눈에 익을까요? 오래전 화재로 가족을 잃은 제게 그 순간은 잊어버린 과거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리조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 그를 돌보는 건 다름 아닌 전직 간호사 강수진이었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회장이 살아나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평생 감춰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닿고 있는지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강수진입니다. 5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특히 간호사로 20년을 일하다가 병원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된 저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저는 무거운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게 마지막 희망 같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바로 특별 간병 업무였습니다. 면접 장소는 해운대에서도 가장 유명한 오션뷰 리조트였어요. 제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고급 시설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초라한 모습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20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조카 민호의 생명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수입원이 없었으니까요.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오지혜입니다. 환자의 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곧이어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지혜 씨의 남편인 정민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님을 돌봐주실 분이시군요. 두 사람은 저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오태식 회장님은 70세로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지금까지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경험이 많은 간호사 출신을 찾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환자분을 배워도 될까요? 두 사람은 저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는 한 분이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어요. 25년 전 제가 30살이었을 때의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큰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날 밤 저를 구하러 온 삼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됐나 봐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분이 그때 그 삼촌일까요? 그날 면접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다행히 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그분의 얼굴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과연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2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오션뷰 리조트에 출근했습니다. 간병인으로서의 첫날이었죠. 새벽 바다는 잔잔했고 아직 관광객들이 나오기 전이라 리조트는 조용했어요.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니 지혜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일찍 오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지혜 씨는 저에게 환자분의 상세한 일정표를 건네주었어요. 약물 투여 시간부터 체위 변경, 각종 검사 시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양제는 정말 중요해요. 12시간마다 정확히 투여해 주세요. 아버님의 회복에 꼭 필요한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지혜 씨가 투명한 수액백을 가리키며 강조했어요. 일반 링거와는 다른 특별한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지키겠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본격적으로 환자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오랜 경험이 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생김새, 심지어 귓불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 그분과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운을 갈아입혀 드리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왼쪽 어깨에 크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건 저는 손이 떨렸어요.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수진아, 어서 나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하러 온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무너진 기둥 때문에 삼촌의 왼쪽 어깨가 심하게 다쳤었죠. 바로 이 위치, 이 모양과 똑같은 화상을 입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 씨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 어떠세요? 첫날이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네요. 민우 씨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청소를 하러 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박금순 씨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 분이시군요. 저는 여기서 청소 일을 하는 박금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금순 씨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묵묵히 청소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밤이 되어 영양제를 투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가 강조했던 그 특별한 수액 말이에요. 투명한 액체였는데 냄새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액을 연결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영양제일까요? 왜 일반 병원에서는 보지 못한 제품일까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이 약이 정말 도움이 되실까요? 의식 없는 환자분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분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것 같았어요. 지금 뭔가 반응이.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착각이었나 싶었죠.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만약 정말 이분이 제 삼촌이라면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DNA 검사를 해볼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검체를 구하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조카 민호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모, 오늘 일은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민호야, 고모가 꼭 내 치료비 마련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 민호는 12살이지만 참 의젓했어요. 생맹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면서도 고모인 저를 위해 항상 밝게 웃어주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 추측이 맞는 걸까요? 정말 25년 만에 삼촌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꼭 밝혀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환자분의 아침 세안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제가 정말 선생님의 조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식 없는 그분께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한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에 반응하시는 걸까요? 그때 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아침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보다 안정적이신 것 같아요.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수진 씨. 지혜 씨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볼수록 더 그래요. 그런가요?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설마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네, 정말 친척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코하고 눈썹이 특히 닮으셨어요. 지혜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벌써 걱정이 되었어요.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조카 민호를 위한 간식을 샀습니다. 생맹인 민호는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늘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고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민호야. 고모가 맛있는 거 사왔어. 고모, 혹시 새 직장에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우리 민호가 언제 이렇게 눈치가 빨라졌지?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만약 정말 오태식 회장님이 제 삼촌이라면 민호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리조트에서 일하면서 저는 박금순 씨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거든요. 마침 복도에서 둘만 있게 되었을 때 금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뭔데요? 금순 씨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내일 오후 3시에 리조트 뒤편 바다 쪽 벤치에서 만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내일 꼭 오세요.
수진 씨를 위한 이야기예요. 금순 씨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사라졌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또다시 특별한 영양제를 투여할 시간이 왔어요. 지혜 씨와 민우 씨가 그토록 강조한 그 수액 말이에요. 수액을 연결하면서 저는 그 액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정말 영양제일까요?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양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아버님, 이 약이 정말 선생님께 도움이 될까요? 혼잣말을 하는데 갑자기 환자분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제 목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제 말이 들리세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혹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DNA 검사 접수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정말 이분이 제 삼촌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그런데 박금순 씨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 일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 걸까요? 내일 오후 3시 바다 벤치에서의 만남이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진실일까요? 저는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리조트 뒤편 바다 쪽 벤치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박금순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오셨군요. 금순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금순 씨,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수진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금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큰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사실 저는 이 리조트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오태식 회장님을 정말 잘 알죠.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문제는 지혜 씨와 민우 씨예요. 금순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들이 회장님께 주는 그 영양제 말이에요. 그건 영양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금순 씨가 제 손을 잡아 다시 앉히더군요.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그럼 그게 뭔데요? 천천히 회장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유산 때문이죠. 금순 씨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지혜 씨와 민우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아버지 약은 언제까지 투여해야 해? 의사가 그러는데 2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살인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수가. 수진 씨,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금순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한 건데요. 그 독성 물질을 구입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을 보니 정말 일반 약국에서는 볼 수 없는 화학 물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 씨, 혹시 DNA 검사하셨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회장님 곁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회장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요. 조카딸을 찾고 계셨거든요. 조카딸을요? 네.
25년 전 화재 사고로 헤어진 조카딸 말이에요. 늘 그리워하셨어요. 수진이라는 이름도 자주 부르셨고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분이 제 삼촌이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 조심하세요. 만약 DNA 검사를 지혜 씨와 민우 씨가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 정말 회장님의 조카딸이라면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혹시 DNA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경찰이나 의료진에게도 인맥이 있거든요. 설마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해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죠. 금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 씨,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민우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민우 씨가 와요. 금순 씨가 재빨리 녹음기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냥 바다 구경하고 있었다고 하세요. 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수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금순 씨도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함께 바다 구경했어요. 그렇군요. 날씨가 좋긴 하네요. 민우 씨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금순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특별한 영양제를 투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독이라는 걸 알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이런 일을. 의식 없는 환자분께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움직인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제 말이 들리세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혹시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정말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일을 막아야겠다고요. 제 삼촌일 수도 있는 이분을 구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저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부관계 확률 0.01%. 음성이었어요. 오태식 회장님과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였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제 착각이었나요? 저는 깊은 실망에 빠졌어요. 그 화상 흉터, 그 닮은 얼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하지만 박금순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검사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리조트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 씨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왠지 그 친절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박금순 씨를 만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금순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음성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금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정말 조작된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민우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수진 씨, 금순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점심 메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민우 씨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 씨, 혹시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신 일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DNA 검사를 안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 괜찮다면 상관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우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영양제를 투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독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환자분의 눈이 아주 살짝 열린 거예요. 선생님, 혹시 깨어나신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감겼어요. 그래도 분명히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지혜 씨와 민우 씨가 함께 들어왔어요. 수진 씨, 오늘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와 비슷하세요. 지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 씨, 사실 저희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DNA 검사하신 거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미리 병원에 말해둔 거예요. 혹시 누군가 아버님과 DNA 검사를 하면 알려달라고요. 민우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결과도 저희가 조작했고요. 뭐라고요? 놀랍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실 아버님이 평소에 수진이라는 조카딸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혹시나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제가 맞아요. 오태식회 장의 조카딸이 맞아요. DNA 검사에서도 99.9% 일치했거든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잊었어요. 정말 제 삼촌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유산 때문이죠. 민우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금순이랑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수진 씨도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겠어요. 민우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네, 저예요. 일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지혜 씨가 문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하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민호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혜 씨가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금순이에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요. 위험해요. 금순 씨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경찰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요. 경찰이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증거도 다 제출했고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지혜 씨와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금순이가 배신했구나. 곧 펜트하우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정민우 씨, 오지혜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이 지혜 씨와 민우 씨를 체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끝난 건가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박금순 씨가 제게 달려와 안부를 물었어요. 금순 씨, 정말 고마워요. 금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박금순 씨가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강수진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박금순 씨가 미리 신고해 주셨어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독성 물질 정말 위험한 거였거든요. 조금만 더 투여했다면 환자분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니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급히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삼촌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독성 물질 투여가 중단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아, 수진 씨시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요? 환자분이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계세요. 독성 물질 투여가 중단되니까 급격히 호전되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급히 침실로 달려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삼촌을 보니 확실히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삼촌, 정말 제 삼촌이시죠? 조용히 속삭였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의 눈이 천천히 열린 거예요. 어디? 삼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내신 목소리였어요. 삼촌,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 삼촌의 눈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수진이구나. 네, 삼촌. 저예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삼촌.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정말 미안했다.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삼촌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비록 힘은 없었지만 그 온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삼촌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삼촌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네요. 독성 물질 때문에 뇌 기능이 억제되고 있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환자분의 의지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며칠 후 삼촌은 더욱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죠. 수진아, 내 부모님은? 삼촌,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괜찮아요. 지금 조카 민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조카? 민호? 네, 제 조카예요. 12살인데 생맹이어서 치료가 필요해요. 삼촌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를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고 치료는 걱정하지 마라. 삼촌이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저는 민호를 데리고 리조트에 왔어요. 민호야, 여기가 고모가 일하는 곳이야. 그리고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될 거야. 누구세요, 고모? 고모의 삼촌이시야. 내 증조 삼촌이 되시는 분이지.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해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들어가니 삼촌이 휠체어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라, 민호야.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참 의젓한 아이구나. 이리 와봐라. 삼촌이 민호의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 생명이라고 했지? 걱정하지 마라. 삼촌이 꼭 고쳐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증조 손자인데 당연하지. 그날부터 삼촌은 민호의 생명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주셨어요.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편 지혜 씨와 민우 씨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었어요. 박금순 씨와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죠.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했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으며 증인들을 협박했습니다. 검사님의 말씀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결국 지혜 씨는 12년, 민우 씨는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삼촌이 휠체어를 타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고생했다. 삼촌, 여기까지 오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저희 가족은 다시 만났죠. 삼촌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자.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삼촌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도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수진아, 오늘 민호 치료 결과 나오는 날이지? 네, 삼촌. 오후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삼촌은 민호의 생명 치료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서울대병원의 최고 전문의를 찾아주시고 최신 치료법도 알아봐 주셨죠. 오늘이 마지막 검사 날이었어요. 과연 치료가 성공했을까요? 고모, 떨려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병원에 도착하니 삼촌이 이미 와 계셨어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시는 모습이 정말 든든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호는 삼촌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삼촌도 그게 좋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증손자, 오늘 중요한 날이구나. 네, 할아버지. 정말 떨려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민호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요? 네, 생명 치료가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제 민호가 모든 색깔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삼촌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민호야, 들었지? 이제 모든 색깔을 볼 수 있어. 정말요? 진짜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민호야, 지금 고모 옷이 무슨 색으로 보이니? 민호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 고모 옷이 파란색이에요. 정말 예쁜 파란색. 그동안 색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민호가 처음으로 정확한 색깔을 말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넥타이는 빨간색이고 벽은 하얀색이고.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민호가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에 저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병원에서 나와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삼촌이 제안하신 거예요. 민호야, 바다가 무슨 색으로 보이니? 우와, 정말 푸른색이에요. 하늘도 이렇게 파란색이고. 민호가 처음 제대로 본 바다와 하늘에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리조트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박금순 씨도 함께했죠. 금순 씨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모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금순 씨는 이제 삼촌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셨어요. 삼촌이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삼촌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뭔데요, 삼촌? 사실 그동안 너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여러 기관에도 의뢰했었지. 정말요? 그런데 찾지 못했지. 정말 미안했어.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삼촌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른인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어. 그때 화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삼촌이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화재가 난 후 삼촌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했대요. 그동안 저는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나중에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삼촌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아, 너 이제 이 리조트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리조트에서요? 응, 의료 담당 이사로 말이야. 내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삼촌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제안해 주셨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집에서 간병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내 조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삼촌, 저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아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지.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잖니? 감사해요, 삼촌. 그날 밤 저는 민호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모,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민호야.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 할아버지가 제게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요. 그래, 뭘 공부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의 꿈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절망적이었던 실직 상황에서 시작해서 의문스러운 간병일을 하게 되고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민호의 병도 고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션뷰 리조트의 의료 담당 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20년간의 간호사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진 이사님, 오늘 의료진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직원들이 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리조트에는 많은 고객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오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삼촌을 찾아뵈었어요. 이제 삼촌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리조트 운영에 참여하고 계세요. 삼촌,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너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야. 삼촌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수진아, 민호는 어때?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어요.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림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하지. 그동안 못 봤던 색깔들을 이제야 보게 됐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민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고모 와서 보세요. 민호가 그린 그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 하얀 구름, 빨간 석양이 어우러진 해운대 풍경이었거든요. 우와, 민호야. 정말 잘 그렸네. 이제 색깔이 보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의사이면서 화가가 되는 거네? 네. 환자들에게 그림도 그려주고 싶어요. 민호의 꿈을 들으니 정말 대견했어요. 그날 밤 박금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내일 회장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무슨 계획이에요? 글쎄요,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내일 오후에 리조트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던데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리조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삼촌과 민호, 그리고 박금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이리 와봐. 삼촌이 리조트 옥상 한쪽을 가리키셨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족 정원이야. 우리 가족을 기념하는 정원 말이야.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태식 마이너스 수진 마이너스 민호 가족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삼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는 뜻이야. 정말 감동이었어요. 삼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호도 감동해서 삼촌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삼촌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 민호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일요일 삼촌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민호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고마워. 왜요, 삼촌? 나는 말이야, 지혜와 민우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 내가 키운 아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 삼촌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너희들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됐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지. 저희도 삼촌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구나. 그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모, 저는 정말 행복해요. 색깔도 볼 수 있게 됐고, 가족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우리 민호, 정말 의젓해졌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석양이 지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젠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삼촌과 민호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리조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박금순 씨도 이제는 제게 정말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금순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거든요. 민호는 요즘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색깔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정말 잘 그려서 선생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신대요. 삼촌은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시고 리조트 운영에도 다시 참여하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정말 뿌듯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중한 가족과 헤어져서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세요. 박금순 씨처럼 누군가의 천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들려주세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